가주정부가 경제 재개의 속도를 보다 완만히 늦추기 위해 카운티 와치리스트 대신 4단계의 색깔별로 나눈 티어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개빈 뉴섬 주지사는 오늘 브리핑을 통해 오는 월요일부터 가주 내 미용실의 실내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가 9월 초 노동절 연휴가 끝난 후 카운티 내 모든 학교에서 대면 수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헐리우드에서 대규모 파티를 개최한 틱톡 스타 2명이 LA 시검찰에 형사 기소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추가 실업수당 $300를 노동절 연휴가 끝난 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주말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됩니다. LA경찰국은 다수의 로컬 교차로에 면허 및 DUI 체크포인트를 설치하고 순찰도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코카콜라와 카지노로 유명한 MGM 리조트 인터내셔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으면서 대규모 인력 구조 조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흑인들을 중심으로 미국 내 인종차별에 항의하고 사법정의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워싱턴 DC 도심의 링컨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끝내고 11월 3일 대선을 향한 선거전 체제로 접어들었습니다. 공화당 전당대회 마지막 순서를 장식한 트럼프 대통령의 후보 수락 연설 시청률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콩, 벨기에, 네덜란드, 브라질 등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재감염된 사례가 나온 가운데 미국에서도 첫 재감염 환자가 발견됐습니다. 3살부터 17살까지 아이 39명을 마구잡이로 납치한 아동 성매매 조직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전격적으로 퇴진을 선언했습니다. 일본 전후 최장수 총리로 이름을 남겼지만 지병이 재발하면서 결국 물러나게 됐습니다. 서울은 나흘 연속 신규 확진자가 3자릿수를 기록하며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와 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연방준비제도의 경기 부양 의지와 양호한 경제 지표 등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오전에 약간 구름 끼다가 차차 맑겠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83도, 밤 최저 기온 62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우입니다. 2020년 8월 28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주정부가 경제 재개 속도를 보다 완만히 늦추기 위해 코로나 회복 정도에 따라 카운티를 4단계 색깔별로 나누는 새로운 시스템을 오늘 도입했습니다. 주정부는 오는 월요일부터 미용실은 실내 영업이 허용됩니다. 임준현 기자입니다. 가주정부가 오는 월요일부터 주 저녁에 미용실 실내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정부는 그동안 고수해왔던 카운티의 경제 재오픈의 기준이 되어왔던 워치리스트의 방식을 없애고 대신 4개의 색깔별로 나눈 티어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4개의 티어는 신규 확진자 비율과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반응 주민 비율을 토대로 바이러스 확산이 가장 심한 단계인 보라색부터 확산 정도가 상당한 수준을 의미하는 빨간색, 수그러든 상태인 오렌지색, 안전 상태인 노란색으로 구분됩니다. 4단계인 보라색은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당 7명 이상일 경우 혹은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양성 반응 비율이 전체의 8% 이상일 경우에 해당되며 3단계 빨간색 지역은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 명당 4명에서 7명 사이, 양성 반응 비율 5%에서 8% 사이, 2단계인 오렌지색은 신규 확진자 10만 명당 신규 확진자 1명에서 3.9명 사이, 양성 반응 비율 2%에서 4.9% 사이, 1단계 노란색 지역은 신규 확진자 10만 명당 1명 이하, 그리고 양성 반응 비율이 2% 사이로 기준이 됩니다. 티어가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는 2주간 해당 티어의 자격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한 번에 한 티어씩 밖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또한 티어가 내려갈 경우 해당 티어에 최소 3주간 머물러야 합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한 중증 환자 비율이 심각해질 경우 주정부는 해당 카운티에 강제적으로 티어를 내릴 수 있습니다. 즉 티어가 올라가서 비즈니스나 학교 등 재오픈이 가능하다고 해도 각 카운티들은 기본적으로 14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보라색 지역은 비필수 업종의 실내 영업이 금지되며 빨간색 지역은 비필수 업종 부분 실내 영업 허용, 오렌지색 지역은 대다수의 비즈니스 실내 영업 허용, 노란색 지역은 거의 모든 비즈니스 실내 영업이 허용되며
실내 영업과 야외 영업은 주정부와 카운티의 보건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합니다. 새로운 티어 시스템은 기존 워치리스트보다 경제를 재개하는 데 시간은 더 걸리게 되지만 보다 간결한 방법으로 주정부는 매주 화요일마다 지역별 등급 평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LA와 오렌지 카운티, 리버사이드 카운티 등 가주 내의 87%에 해당하는 38개 카운티가 현재 4단계인 보라색이고 12%가 빨간색, 1%가 오렌지색, 나머지 3개 카운티만 0.1%로 노란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컬 카운티가 경제 재개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지만 주정부 기준보다 강화시키는 것만 가능하며 완화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정부는 비즈니스가 속한 해당 카운티와 업종을 기재하면 실내 영업이 가능한지 야외 영업이 가능한지를 알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으로 관련 정보는 웹사이트 covid19.ca.gov/safer-economy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임준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가 9월 초 노동절 연휴가 끝난 후 카운티 내 모든 학교에서 대면 수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최근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하면서 지난주 사립학교들을 중심으로 카운티 내 30여 개 학교가 대면 수업 허가를 이미 받았습니다. 한편 오렌지 카운티는 개빈 뉴섬 주지사를 상대로 대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오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파티를 할리우드 힐에서 대규모 파티를 개최한 틱톡 스타 2명이 LA시 검찰에 형사 기소됐습니다. 마이클 피어 LA시 검사장은 틱톡을 통해 1,900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리는 스타들이 10대 청소년들에게 모범이 되지는 못할 망정 파티를 벌인 후 보란듯이 파티 영상을 틱톡에 올렸다며 21살의 브라이스 홀과 19살의 블레이크 그레이를 상대로 이 형사건으로 기소했습니다. 두 사람은 세이퍼 LA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와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으며 다음 달 11일 인정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와 관련해 4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샬럿이 소재한 맥클럼버그 카운티는 이날 공화당 전당대회 참석자 2명, 이 행사를 지원한 사람 2명 등 모두 4명이 코로나19 양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맥클럼버그 카운티는 이들을 곧장 격리 조치하고 이들과 가까이에서 만난 사람들에게는 감염 사실을 통보하면서 역시 격리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 대변인은 대략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검사에서 2명의 참석자와 행사 도우미로 일하기로 한 샬럿 현지인 2명이 도착하자마자 양성으로 판정됐다며 모두 귀가 조치됐다고 말했습니다. CNN은 대체로 안전조치를 꺼린 대규모 공화당 행사가 코로나19의 전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상기시켜주는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공화당은 지난 24일 샬럿에서 전당대회 첫날 행사를 열고 대선 후보 지명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당초 이 행사에는 2,500명이 넘는 대의원이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우려로 행사가 대폭 축소된 바 있습니다. 홍콩, 벨기에, 네덜란드, 브라질 등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감염된 사례가 나온 가운데 미국에서도 첫 재감염 환자가 발견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네바다 대학의 리노 의학대학원과 네바다주 공중보건연구소의 연구자들은 온라인에 게재한 보고서에서 네바다주 리노에 사는 25세 남성이 코로나19에 2차례 걸린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당초 4월 가벼운 증상을 보인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2차례 음성 판정을 받은 이 남성은 그러나 6월 이전보다 더 심각한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며 재차 감염됐습니다. 두 번째 감염 때에는 폐렴에 걸려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정교한 검사를 통해 리노 환자의 첫 감염과 두 번째 감염에 각각 관여한 바이러스가 유전적 계통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최초 감염 때 체내에 남아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연적으로 변이를 일으켜 두 번째 발병을 일으켰을 가능성은 낮다는 것입니다. 연구진은 코로나19의 재감염이 드물 것이라면서도 이번 연구 결과는 코로나19에 한 차례 노출됐다고 해서 누구나 완전히 면역되는 것은 아니란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한신호 생물 주식 회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의 대규모 임상 시험도 마치기 전에 다수 국가와 긴급 사용 승인을 위한 논의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한신호는 중국 군사과학원 의학연구원과 공동으로 코로나19 실험용 백신을 개발했지만 아직 초기 임상 시험만 마친 상태입니다. 조만간 러시아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대규모 3상 임상 시험에 착수할 예정이지만 3상 시험을 마치기 전에 여러 국가에서 미리 긴급 사용 승인
승인을 얻어내겠다는 것입니다. 칸신호가 홍콩 증권거래소에 제출한 보고서 등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은 이미 칸신호의 백신의 사용을 허가해 군인 수천 명에게 접종했습니다. 만약 다른 나라들이 칸신호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할 경우 국제적으로 대중화하는 첫 백신이 됩니다. 최근 러시아가 이상 시험만 마친 백신에 세계 최초로 국가 승인을 내준 데 이어 중국 제약사가 백신 조기 승인을 추진함에 따라 글로벌 백신 개발 레이스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의약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렘데시비르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확대했습니다. 미 제약회사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긴급 사용 승인 확대로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비롯한 모든 입원 환자에게 처방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머다드 파시 길리어드 최고 의료 책임자는 FDA의 긴급 사용 승인 확대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렘데시비르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도 진전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길리어드는 지난 21일 의학협회 저널에 렘데시비르의 3단계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길리어드는 코로나19 환자 397명을 렘데시비르를 5일 또는 10일 투약한 실험군과 투약하지 않은 대조군으로 나눴으며 건강 상태를 7등급 서열 척도로 평가했습니다. 연구 결과 렘데시비르를 5일간 투약받은 실험군 환자들의 경우 증상이 개선될 확률이 대조군보다 65% 높았습니다. 렘데시비르를 10일간 투약받은 실험군과 5일간 투약받은 실험군 사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실험군 환자들의 경우 투약 후 28일 이내에 사망할 확률이 2% 이하였습니다. 이 당초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된 렘데시비르는 코로나19 입원 환자를 상대로 한 임상시험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면서 지난 5월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추가 실업수당 $300를 곧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주고용개발국은 다음 달 7일부터 자격이 되는 주민들에게 연방정부의 추가 실업수당 $300를 지급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는 가주에 $45억 추가 지원금 사용을 승인했으며 $600 추가 실업수당이 중단된 시점인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돼 실업수당이 지급됩니다. LA에서 이번 주말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됩니다. LA 경찰국은 다수의 로컬 교차로에 면허 및 DUI 체크 포인트를 설치하고 순찰도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LAPD의 음주운전 단속 체크 포인트는 라브레아 애비뉴와 콜리세움 스트리트 교차점 오늘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라브레아 애비뉴와 오렌지 드라이브 오늘 오후 8시부터 내일 오전 1시까지, 벌먼 애비뉴와 플로렌스 애비뉴 오늘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벤츄라 블루버드와 콜럼버스 애비뉴 내일 오후 6시부터 30일 오전 1시까지, 이글락 블루버드와 엘파소 드라이브는 내일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 토펜가 캐년 블루버드와 옥스나드 스트릿은 내일 오후 8시부터 30일 오전 1시까지, 맨체스터 애비뉴와 메인 스트릿은 내일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등에 설치된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오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오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오나 LED 마스크. 한국홈쇼핑은 유일하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종합 고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국홈쇼핑 공동 제공입니다.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끝내고 11월 3일 대선을 향한 선거전 체제로 접어들었습니다. 공화당이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민주당이 정권 탈환을 목표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후보로 공식 지명하는 전대를 마치고 2달 반도 남지 않은 혈전에 돌입한 것입니다. 양당은 이번 전대를 통해 대권을 쟁취하기 위한 전략의 일단을 보여줬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기치로 한 기존 정책을 이어가며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미국 건설을 내세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 바이든 후보를 워싱턴 정치에 물든 직업 정치인이자 민주당의 사회주의, 급진 좌파에 둘러싸인 트로이의 목마라고 치부하며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대결이라는 이념적 프레임 씌우기에 나섰습니다. 이에 맞서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기를 암흑의 시절이라고 규정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망가뜨린 미국의 전통적 가치를 복원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 바이든보다는 트럼프 대 반트럼프 구도를 염두에 둔 듯 반트럼프 진영을 최대한 규합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측은 전대 정국이 막을 내리기 무섭게 오늘부터 대외 행보에 나서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두 후보는 동맹 등 대외 정책은 물론 미국 내 휘발성이 높은 주제인 의료보험, 이민, 총기 규제 문제를 놓고도 상반된 처방을 갖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연이은 전대는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매우 다른 전략을 부각했다며 선거 결과를 결정할 무당파와 중도층의 표를 얻기 위한 싸움을 하겠다는 의향을 보여줬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카멜라 해리스 상원의원이 오늘 수도 워싱턴 DC에서 열린 대규모 인종차별 항의 집회에 화상으로 참석했습니다. 흑인 여성으로는 미국 역사상 첫 여성 부통령 후보 자리에 오른 그는 녹화된 동영상 메시지를 통해 시위자들에게 공감을 표하며 힘을 실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린 새 아들이 보는 앞에서 백인 경찰의 총에 맞은 흑인 제이컵 블레이크 사건에 대한 침묵을 이어가는 가운데 차별화를 시도하려는 행보로도 보입니다. 해리스 의원은 이날 과거의 민권운동가들을 거론하며 우리가 흑인 남성과 여성들이 우리의 거리에서 살해당하고 경제와 사법 시스템에서 뒤처져 있는 것을 계속 보고 있는 가운데 그들은 우리의 분노와 좌절감을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분명한 것은 그들은 신발끈을 바짝 매고 우리와 함께 이 진행 중인 정의를 향한 싸움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해리스 의원은 지난달 타계한 흑인 민권운동 대부 고 존 루이스 하원 의원을 거론하며 루이스 의원에게 이어 에미틸의 잔혹한 살인은 그의 안에 있던 운동가를 흔들어 깨워줬다며 이는 수많은 젊은 지도자의 기반이 됐던 그의 평생 여점의 출발점이었다고 고인을 기렸습니다. 그러면서 시위자들을 향해 그의 임무를 떠맡을 것도 호소했습니다. 경찰에 목이 눌려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 이어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경찰 총격으로 하반신 마비가 된 블레이크 씨 사건 등으로 흑인 사회가 들끓고 있습니다. 57년 전 흑인 목사인 마틴 루터 킹의 워싱턴 행진 연설을 기념해 대규모 행진 시위가 워싱턴 DC에서 열렸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워싱턴 DC의 링컨 기념관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근처에 있는 마틴 루터 킹 목사 기념비 앞도 인산인해입니다. 57년 전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라는 연설로 흑인 민권운동에 불을 지핀 킹 목사의 워싱턴 행진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흑인 조지 플로이드 씨가 경찰에 목이 눌려 숨진 지 석 달도 채 안 돼 이번엔 어린 세 자녀 앞에서 경찰 총격으로 하반신이 마비된 제이콥 블레이크 사건까지 일어난 상황. 석 달 전 숨을 쉴 수 없어요란 시위대 구호가 우리 목에서 무릎을 떼라는 외침으로 바뀌었을 뿐 이들을 거리로 다시 나오게 한 이유는 같아 보입니다. In our struggle for justice, there are no permanent victories. 제이콥 브레이크 씨의 아버지는 하반신이 마비된 아들이 깨어나 내뱉은 첫 마디가 그들이 왜 내게 총을 쐈나요? 였다고 했습니다. We're going to have court right now. Guilty! Yeah. Guilty! Guilty! Racism against all of us. Gui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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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ish George were here to see this right now. That's who I'm marching for. I'm marching for George. 흑인들의 이 같은 외침이 오는 11월 미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진 현재로선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미국 사회의 흑백 차별 논란이 현재 진행형이란 점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공화당 전당대회의 마지막 순서를 장식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후보 수락 연설 시청률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은 오늘 2,160만 명의 시청자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생중계로 지켜봤다는 시청률 조사업체 닐슨 미디어 리서치의 집계를 보도했습니다. 일주일 전 민주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 바이든 후보의 수락 연설은 2,360만 명이었습니다. 바이든 후보의 연설에 트럼프 대통령보다 200만 명가량 많은 시청자가 몰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둔 전당대회에선 경쟁자였던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앞섰습니다. 한편 CNN은 올해 전당대회 시청률도 공화당이 민주당에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나선 둘째 날 민주당을 소폭 앞섰지만 나흘간의 전대 일정을 모두 합산할 경우 민주당 시청률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린 새 아들이 보는 앞에서 백인 경찰의 총에 맞은 흑인 제이컵 블레이크 사건에 대한 침묵을 이어가는 가운데 블레이크의 아버지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는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와 부통령 러닝메이트인 카멜라 해리스 상원 의원은 가족들에게 적극 손길을 내밀고 이 문제에 대한 쟁점화에 나서는 등 양측이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이컵의 아버지인 제이컵 블레이크 시니어는 오늘 CNN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해왔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제이컵 블레이크 시니어는 바이든 후보와 카멜라 의원을 각각 대통령, 부통령으로 칭하면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블레이크 사건을 계기로 위스콘신주 커노샤에서 경찰의 과잉 총격에 항의하는 시위가 연일 격화하는 것과 관련해 법과 질서를 회복하겠다는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정작 시위 사태를 촉발한 경찰의 총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침묵을 지켜왔습니다. 다만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백악관이 블레이크의 어머니 등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했다면서 가족을 지원하겠다는 나의 바람뿐 아니라 대통령의 바람을 공유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언급에 이번 파문을 촉발한 총격에 대한 거론이 빠져있는 것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채택하고 있는 안전과 치안 문제에 대한 허점투성이의 접근법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CNN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3살부터 17살까지 아이 39명을 마구잡이로 납치한 미국의 아동 성매매 조직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법무부 산하 연방보안관실은 조지아주 애틀란타와 메이컨에서 실종된 아동 청소년 등 39명을 찾아내고 이들을 납치한 아동 성매매 인신매매 일당 9명을 체포했습니다. 연방보안관실에 따르면 구출된 아이들 가운데 15명은 아동 성매매 범죄의 희생양이 됐고 일부 아이들은 범죄 조직의 감시 아래 2년 동안 감금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보안관실은 검거한 조직 일당을 성매매나 납치, 마약 불법 무기 소지 등 26건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연방보안관실은 성명에서 미국에서는 49초마다 한 명의 어린이가 납치되고 있다며 피해 아동들은 먼 나라에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보안관실은 현재 미국의 실종 아동은 42만 1000명이며 이들 가운데 6분의 1이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백인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누명을 쓰고 44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흑인 남성이 무죄로 석방됐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연방항소법원은 흑인 남성 로니 롱에게 선고된 배심원단 유죄 판결을 철회하고 그를 석방했다고 M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롱은 1976년 54세 백인 여성 세라 저슨 보스트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감됐습니다. 롱은 당시 2살 배기 아이를 둔 20살 아빠였습니다. 당시 경찰은 형사사건 피고인 가운데 성폭행 용의자가 있을 수 있다고 임의로 판단한 뒤 무단 주거 침입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롱까지 용의자 명단에 포함했습니다. 피해자 보스는 이렇게 추려진 용의자 가운데 롱을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롱이 졸지에 성폭행범으로 몰린 이유는 인상착의가 전부였습니다. 보스는 롱의 목소리가 귀에 익었으며 성폭행범이 입고 있었던 것과 유사한 가죽 재킷을 입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이후 백인들로만 구성된 배심원단은 롱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롱의 변호를 맡은 제이미 라우 듀크대 법학 교수는 당시 경찰은 법정에서 위증을 했고 다른 용의자들을 가리키는 법의학 증거들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롱은 감옥에서 풀려난 뒤 경찰이 다시는 절대로 나를 가두지 못할 것이라며 이제부터 매 순간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미국과 중국의 무력 시위가 일촉즉발 양상입니다. 미국이 정찰기를 띄우자 중국이 이른바 항공모함 킬러로 불리는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번에는 미국이 이지스 미사일 구축함을 출동시키며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군의 이지스 미사일 구축함인 머스테람이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 중국명 시사군도 인근 해역을 27일 통과했습니다. 이른바 항행의 자유 작전입니다. 머스테람은 미사일을 추적하는 레이더 장비를 갖췄습니다. 전날 중국이 남중국해상에 시험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둥펑의 추적이 가능합니다. 차세대 초계기 P-8A까지 같은 날 동중국해 상공을 날았습니다. 중국이 실탄 훈련을 위해 설정한 비행 금지 구역에 이틀간 정찰기를 보낸 데 이어서 보란듯 사흘째 군사행동을 이어간 겁니다. 중국도 양보 없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미국이 멋대로 굴게 두지 않을 것이라며 시험 발사한 둥펑 미사일의 별명은 항공모함 킬러. 둥펑 26은 괌 미군 기지를, 둥펑 21은 오키나와 기지까지 공격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한 달 사이 남중국해뿐 아니라 동중국해와 보아이 등에서 20차례 넘게 훈련하며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미사일 시험을 포함한 중국의 행동이 남중국해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을 탓했습니다. 和平稳定的破坏者和麻烦制造者，美方应该停止在南海兴风作浪、挑拨离间。
이런 가운데 미국은 동아시아의 또 다른 화약고 타이완과 관련해 타이완 공군이 미국에서 훈련받는 모습을 이례적으로 공개하며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 이어서 국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전격적으로 퇴진을 선언했습니다. 일본 전후 최장수 총리로 이름을 남겼지만 염원했던 헌법 개정도 올림픽도 보지 못한 채 지병이 재발하면서 결국 물러나게 됐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亡くなった以上、総理大臣の地位にあり続けるべきではないと判断いたしました。総理大臣の職を辞することといたします。 연속 재임 7년 8개월,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을 다시 쓴 아베 신조의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달 초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이 재발한 것이 결정타였습니다. 아베 총리는 건강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요한 정치적 판단을 그르쳐서는 안 돼 고심 끝에 사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일 최선을 다해 일해왔다는 아베 총리는 후임이 결정될 때까지 총리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拉致問題をこの手で解決できなかったことは痛恨の極みであります。また憲法改正、志半ばで職を去ることは断腸の思いであります。 지난 2006년 1기 집권 당시 1년 만에 지병으로 물러난 아베 총리는 2012년 12월 중의원 선거 압승과 함께 정권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그 뒤 금융 완화를 앞세운 이른바 아베노믹스로 대대적인 경기 부양에 나섰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헌법 해석을 바꿔 자위대가 무력을 행사하는 길을 열고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등 거침없는 우경화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戦場で散っていった方々のためにご冥福をお祈りをし、そしてリーダーとして手を合わす、これは世界共通のリーダーの姿勢だろうと。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아베 마스크로 상징되는 무능한 대응이 이어지면서 내각 지지율은 2기 집권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필생의 업이라던 헌법 개정도, 동일본 대지진을 이겨낸 부흥의 상징이라는 도쿄올림픽도 자기 손으로 이루지 못하게 된 아베 총리. 최장수 재임 기록 외에 기억할 만한 정치적 유산을 남기지 못한 채 또다시 건강 문제로 관저를 떠나게 됐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17살 나이에 아무 연고도 없는 미국 땅에 부모님과 이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낯선 문화와 언어로 힘들었던 우리 가족에게 한인 커뮤니티가 건넨 온정의 손길이 미국 사회에서 외과 의사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는 큰 힘이 됐습니다. 아프고 지친 이민 생활에서 항상 혼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외과 의사 장지아가 큰 힘이 되고 싶습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은 나흘 연속 신규 확진자가 세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와 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시설 폐쇄 안내문이 붙은 채 출입문이 닫혀 있는 서울 노원구 빛가운 교회. 지난 22일 교인 1명이 확진된 이후 지금까지 가족과 교인들이 줄줄이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16일부터 18일 사이 예배 참석자에게 검사 받을 것을 안내했는데 검사 진행에 따라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랑구 녹색병원에서는 간호조무사와 입원 환자 등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초 확진자인 간호조무사는 광화문 집회 참가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방역당국은 입원 환자와 간병인, 접촉자 등 1000여 명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동작구 서울신학교에서는 대면 예배, 소모임이 금지된 기간 열렸던 기도 모임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며 상황은 악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교회를 통한 연쇄 감염이 두드러져 최소 12개 교회에서 확진자 1,460명이 보고됐습니다. 사랑제일교회와 강복절 집회 등의 중심 집단 예외 수도권 곳곳에서 다양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으며 환자 발생 추이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대규모 유행의 초입이라는 신호가 점점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수도권 상황이 엄중하다고 보고 지난 21일부터 시행해온 10인 이상 집회 금지 명령을 다음 달 13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를 뽑기 위한 전당대회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후에 열립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코로나19로 일부 후보가 자가격리된 가운데 사상 초유의 온라인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15,000석 규모의 서울올림픽 체조 경기장이 환호와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2년 전 이맘때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모습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이번 전당대회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사상 초유의 온라인 방식으로 현장에는 10명 안팎의 최소 인원만 참석합니다. 코로나19 확진 기자와의 접촉으로 능동 감시자로 분류됐다가 음성 판정을 받은 이해찬 대표의 참석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직접 참석할지 여부는 더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아니면은 비공식 비대면 방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3단계 거리두기에 준해 전당대회를 치를 계획입니다. 규모는 그 어느 때보다 쪼그라들었지만 176석을 이끌 거대 여당의 수장이 누가 될지는 관심입니다. 어차피 당대표는 이낙연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독주하는 이 후보가 대권에 앞서 당내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을지, 반대로 7달짜리 당대표는 안 된다며 대권을 포기하고 정권 재창출을 돕겠다는 김부겸 후보가 막판 뒤집기에 성공할지는 결과를 두고 봐야 합니다. 여기에 총선의 민의를 헤아려 제대로 해보자는 박주민 후보의 깜짝 출마가 깜짝 당선으로 이어질지도 두고 볼 일입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선출직 최고위원 5자리를 두고는 후보 8명이 경쟁합니다. 재선인 신동근 후보는 불평등과 양극화에 맞서는 진보 개혁을, 유일한 기초자치단체장 출신인 염태영 후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성을 내세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인재 영입했던 양향자 후보는 여성 할당으로 사실상 자리를 확정했고,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인 한병도 후보는 여당과 야당의 연결고리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계보의 소병훈 후보는 정권 재창출을, 개파색이 옅은 노웅래 후보는 4선의 노련함을 앞세웠습니다. 정세균 개인 이원욱 후보는 민주당다운 공정함을, 친문 핵심에 속하는 김종민 후보는 권력개혁의 완수를 약속했습니다. 민주당 신임 지도부는 오늘 오후 5시쯤 발표될 예정입니다. 만약 자가격리 중인 이낙연 후보가 당선되면 인터넷 화상 연결을 통해 당선 소감을 발표합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낮잠을 너무 자주 길게 자는 것은 심장질환에 대한 적신호일 수 있으며 조기 사망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 광저우 의과대학 연구팀은 31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20개 연구에서 나온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대상자 5명 중 2명은 낮잠을 잔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 1시간 이상의 긴 낮잠은 심장질환 발생 위험이 34% 증가된 것과 사망 위험이 30% 커진 것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긴 낮잠은 조기 사망 위험이 19%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65세 이상의 장년층에게서 이런 연관성이 더 뚜렷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낮잠을 자야 하는 장년층의 사람들은 사망 위험이 27%, 심장 질환에 걸릴 위험이 36%가 더 높았습니다. 여성들은 낮잠을 자는 것과 건강이 좋지 않은 것 사이의 연관성이 더 컸는데 사망 위험은 22% 더 높고 심장 질환에 걸릴 위험은 31%가 더 높았습니다. 특히 밤에 6시간 이상 자는 사람들이 낮잠을 길게 잘 경우 사망 위험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연구팀의 저판 박사는 긴 낮잠이 염증 수치가 더 높은 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신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심장 건강 전문가들은 밤에 얼마나 잘 쉬고 있는지와 관련해 낮잠을 자는 것은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징후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뉴욕시 마운트 시나이 모닝사이드의 심장 전문의 매튜 토미 박사는 습관적으로 낮잠을 오래 자는 사람들은 밤에 수면의 질이 나빠질 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밤에 잠을 너무 작게 자거나 수면의 질이 나빠서 낮잠을 더 오래 잘 가능성이 있다며 낮잠을 자고 싶을 때는 자야 하지만 만약 규칙적으로 낮잠을 자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낮잠을 자주 긴 시간 자야 할 정도로 낮 시간 동안 지나치게 졸린다고 느낀다면 야간 수면의 질과 양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경고 신호로 볼 수 있다며 이럴 때는 수면 무호흡증 등의 다른 문제가 없는지를 의사와 상담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연방준비제도의 경기부양 의지와 양호한 경제지표 등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61.60포인트, 0.57%가 상승한 28,653.87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23.46포인트, 0.67% 오른 3,508.0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70.30포인트, 0.6%가 상승한 11,695.63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고 다우지수도 연간 기준으로 상승세로 전환됐습니다. 다우지수는 이번 주 2.59%가 올랐습니다. S&P 500지수는 3.26%, 나스닥은 3.39% 각각 올랐습니다. 국제 금값은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전략 수정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은 온수당 2.2% 상승한 1974.90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간 가격도 1.4%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중앙은행인 연준이 전날 평균 물가 안정 목표제 도입을 공식 선포한 것이 금값 상승을 뒷받침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약보합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0.2% 내린 42.97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런던 IC 선물거래소의 10월물 브렌트유도 현재 배럴당 0.02% 떨어진 45.08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으면서 미국의 주요 기업들에서도 감원 공포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카지노로 유명한 MGM 리조트 인터내셔널은 미국에서만 18,000명을 일시 해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직전 MGM 리조트의 전체 미국 인력은 68,000명에 이르렀습니다. 이 중 4분의 1 이상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셈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빌 홈버클 MGM 리조트 최고 경영자는 이날 일시 해고 대상 직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이런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코카콜라도 이날 대규모 인력 구조 조정 계획을 내놨습니다. 코카콜라의 인력 구조 조정은 전 세계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8월 28일) 금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토요일에 내일 낮 기온 오늘보다 2, 3도가량 더 떨어져 평년 기온을 약간 밑돌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같은 날씨는 이번 주말을 포함해 다음 주 초까지 당분간 계속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83도, 밤 최저 기온 62도입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17살 나이에 아무 연고도 없는 미국 땅에 부모님과 이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낯선 문화와 언어로 힘들었던 우리 가족에게 한인 커뮤니티가 건넨 온정의 손길이 미국 사회에서 외과 의사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는 큰 힘이 됐습니다. 아프고 지친 이민 생활에서 항상 혼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외과 의사 장지아가 큰 힘이 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8월 28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2부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균호, 조희정이었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